선영조가 아들을 잔인하게 처벌한 이유, 그 이면에 숨겨진 진실은 무엇일까요? 조선 왕조 500년 역사 속에서 가장 비극적인 사건을 꼽으라면 많은 분들이 주저없이 이모화변을 떠올리실 겁니다. 자신의 아들을 뒤주에 가두어 죽음에 이르게 한 아버지 영조, 그리고 그 안에서 처절하게 숨을 거둔 아들 사도세자의 이야기 말이죠. 과연 영조는 어찌하여 친아들을 이토록 잔인하게 벌했을까요? 이는 단순히 부자 간의 갈등에서 비롯된 비극이었을까요? 아니면 그 이면에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더욱 복잡하고 깊은 진실이 숨어 있었을까요? 오늘 우리는 역사의 장막 뒤에 가려졌던 그들의 고뇌와 얽히고 설킨 정치적 역학관계, 그리고 이 비극이 오늘날 우리에게 던지는 묵직한 메시지까지 그 모든 것을 함께 파헤쳐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겉으로 드러난 이야기 너머에 감춰진 영조와 사도세자, 각자의 아픔과 선택을 따라가다 보면 역사의 미스터리 속으로 깊이 몰입하게 되실 겁니다. 자, 그럼 조선의 가장 슬픈 이야기가 시작되는 지점으로 함께 떠나볼까요? 영조의 어린 시절부터 이야기를 시작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는 숙종의 후궁에게서 태어난 왕자였죠. 적통이 아니라는 태생적 한계는 늘 그를 따라다니는 그림자 같은 것이었습니다. 왕위에 오르기 전부터 그는 늘 불안감에 시달렸고 아버지 숙종의 인정을 받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해야 했습니다. 이러한 배경은 훗날 그가 왕이 된 후 자신의 왕권을 그 누구도 넘볼 수 없는 반석 위에 올려놓으려는 강한 집착으로 이어졌습니다. 스스로 완벽한 군주가 되고자 했고 그만큼 자신의 뒤를 이을 세자에게도 더없이 엄격한 완벽함을 기대했죠. 영조에게는 세자가 곧 자신의 오랜 불안감을 해소하고 왕실의 권위를 더욱 공고히 할 희망 그 자체였습니다. 그러니 그가 아들 사도세자에게 거는 기대는 일반적인 부모의 그것을 훨씬 뛰어넘는 것이었을 겁니다. 세자가 태어났을 때 영조는 그에게서 자신의 이상적인 모습을 발견하려 애썼습니다. 총명하고 영특했던 어린 사도세자는 분명 아버지의 자랑이었죠. 하지만 세자에겐 학문 외의 무예나 그림, 혹은 다른 자유로운 활동에 더 흥미를 느끼는 천성이 있었습니다. 틀에 갇히기보다는 자신의 감각과 본능을 따르고 싶어하는 자유로운 기질을 타고났던 것입니다. 영조는 이러한 아들의 본성을 이해하기보다는 오직 유교 경전을 통달하고 학문적 깊이를 갖춘 완벽한 군주가 되기를 강요했습니다. 궁궐의 서연은 어린 세자에게는 늘 압박감과 불안감을 안겨주는 장소였을 겁니다. 엄격한 아버지 앞에서 유교 경전을 읽고 토론하는 시간은 세자의 눈빛에 미묘한 긴장감과 함께 깊은 그림자를 드리웠을 테니까요. 영조는 세자에게 너는 나의 아들이니 나보다 더 훌륭한 군주가 되어야 한다. 는 식의 기대를 담은 어록이나 문서를 끊임없이 남기며 아들을 향한 자신의 기준을 명확히 제시했습니다. 이처럼 한쪽은 완벽한 이상을 향해 아들을 밀어붙였고 다른 한쪽은 타고난 기질과 자유를 향한 갈망 사이에서 고뇌했습니다. 아버지의 과도한 기대와 아들의 본성 사이에 존재하는 근본적인 간극은 마치 작은 균열처럼 서서히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미묘한 어긋남에 불과했지만 바로 이 지점에서 영조와 사도세자 부자의 비극이 싹트기 시작했다고 볼 수 있을 겁니다. 서로를 향한 기대와 불안감이 뒤섞이며 두 사람 사이에는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기 시작한 것이죠. 이 불안한 시작은 훗날 돌이킬 수 없는 파국으로 이어질 씨앗이 되었습니다. 이어선 이 미묘한 긴장감이 어떻게 오해와 불신으로 깊어지는지, 그리고 대리청정이 시작되면서 두 사람의 갈등이 어떻게 표면화되는지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 이렇듯 시작된 미묘한 긴장감은 시간이 흐르면서 더욱 깊은 오해와 불신이라는 짙은 그림자를 드리우게 됩니다. 영조는 자신의 왕권을 안정시키고 조선의 기틀을 다진 강력한 군주였기에 아들 세자 또한 자신을 능가하는 완벽한 왕이 되어주길 간절히 바랐죠. 그래서 세자에게 왕위를 물려줄 시기가 다가오자 그는 아들에게 국정 운영의 실제 경험을 쌓게 해주기로 결심합니다. 바로 조선시대 왕실의 중요한 제도 중 하나인 대리청정을 시작하게 된 것이죠. 언뜻 보기에는 세자를 위한 현명한 조치 같았지만
이 결정은 부자 관계의 갈등을 수면 위로 끌어올려 돌이킬 수 없는 파국으로 이끄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고 맙니다. 대리청정이 시작되면서 어린 세자는 아버지 영조의 엄격한 시선과 끊임없는 기대라는 무거운 짐을 짊어진 채 국정을 돌보게 되었습니다. 영조는 세자가 사소한 실수라도 저지를까 노심초사하며 모든 보고와 결정에 대해 매섭게 질책하고 꾸짖기를 서슴지 않았죠. 어전 회의에서 세자가 국정보고를 올릴 때마다 영조는 매의 눈처럼 세자의 모든 언행을 주시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늘 불안과 위축된 기색이 역력했고 차가운 꾸지람이 오가는 회의실 안에는 언제나 무겁고 숨막히는 공기만이 가득했을 겁니다. 세자는 아버지의 기대를 충족시키기 위해 안간힘을 썼지만 그럴수록 영조의 불만은 커져만 가는 듯했으니 그 답답함은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겁니다. 아버지의 칭찬 대신 날아오는 차가운 질책들은 어린 세자의 마음의 깊은 상처와 함께 감당하기 어려운 고통을 안겨주었습니다. 밤이 되면 세자는 홀로 궁궐을 거닐며 자신의 무능함을 자책하고 끝없이 밀려오는 불안감에 시달렸을 겁니다. 나는 왜 아버지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 걸까? 과연 내가 이 거대한 조선을 이끌어갈 왕이 될 자격이 있는 것일까? 하는 의문들이 그의 머릿속을 맴돌며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냈을 테죠. 이러한 정신적 고통은 단순히 부자 간의 내밀한 문제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당시 조선은 노론과 소론이라는 두 거대한 정치 세력이 치열하게 대립하며 서로를 견제하던 시기였죠. 이들은 세자를 자신들의 정치적 입지를 강화하는 도구로 활용하려 했고 세자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며 끊임없이 논쟁의 대상으로 삼아 궁궐을 더욱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특히 노론 세력은 세자의 정책에 사사건건 반대하거나 그의 사소한 실수를 과장하여 영조에게 보고하는 방식으로 세자를 압박했습니다. 마치 세자를 길들이려는 듯한 태도를 보였던 것이죠. 반면 소론 세력은 세자를 옹호하려 했지만 영조의 강력한 왕권 아래에서는 그들의 목소리가 힘을 발휘하기 어려웠습니다. 이러한 정치적 압박은 세자의 내면을 더욱 혼란스럽게 만들었고 그는 자신이 마치 거대한 파도에 휩쓸린 채 방향을 잃은 작은 배처럼 위태롭게 느껴졌을 겁니다. 누구에게도 마음 놓고 기댈 수 없는 상황, 사방에서 조여오는 압박과 의심의 눈초리 속에서 세자의 내면은 점점 더 깊은 고통과 절망감으로 빠져들었습니다. 그의 마음은 이미 만신창이가 되어가고 있었죠. 이러한 극심한 고통과 혼란 속에서 세자는 점차 이해하기 어려운 기이한 행동들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평소와는 다르게 하루에도 몇 번씩 옷을 갈아입거나 밤늦도록 홀로 궁궐을 배회하며 알 수 없는 중얼거림을 을조리는 등의 모습들이 궁궐 사람들의 눈에 띄기 시작한 것이죠. 처음에는 그저 세자가 요즘 많이 힘들어하는구나 하는 가벼운 걱정 어린 시선이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이러한 행동은 세자가 뭔가 이상하다는 은밀하고 불안한 소문으로 변질되어 궁궐 안에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이 소문들은 걷잡을 수 없는 들불처럼 번져나갔고 결국 영조의 귀에도 흘러들어갔을 겁니다. 아들의 기행을 전해 들은 영조의 마음은 과연 어땠을까요?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아들에 대한 깊은 실망감과 함께 혹시 왕실의 위엄을 해치지는 않을까 하는 불안감, 그리고 자신의 완벽주의적인 교육 방식이 아들에게 오히려 독이 된 것은 아닐까 하는 복잡한 고통이 뒤섞였을 테죠. 이 시기부터 영조와 사도세자 사이의 관계는 단순한 부자 간의 갈등을 넘어 돌이킬 수 없는 파국의 징조를 명확히 보이기 시작합니다. 아버지의 냉정한 시선과 아들의 위태로운 행동들이 서로를 더욱 멀어지게 만들었고 이제 두 사람 사이에는 그 누구도 메울 수 없는 깊은 골이 생겨버린 것이죠. 세자의 내면은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절망감으로 물들어 있었으니 이 비극은 피할 수 없는 운명처럼 느껴졌을 겁니다. 그렇게 깊어진 절망감은 세자를 점차 걷잡을 수 없는 나락으로 이끌고 말았습니다. 처음엔 그저 기이한 행동으로 여겨졌던 모습들이 시간이 갈수록 광증으로 의심될 만큼 심각한 상태로 변해갔죠. 옷을 하루에도 수십 번씩 갈아입는 것은 예사였고 이유 없이 궁녀나 내시에게 폭력을 행사하거나 심지어는 살인까지 저지르는 충격적인 사건들이 연이어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세자의 예측 불가능한 행동들은 궁궐 전체를 공포에 떨게 만들었고 누구도 감히 세자에게 다가서려 하지 않는 분위기가 형성되었죠. 왕실의 권위와 존엄을 지켜야 할 세자가 오히려
그 위엄을 스스로 허물어뜨리는 모습을 보였으니 조정 대신들은 물론 백성들의 시선 또한 곱지 않았을 겁니다. 왕실 내부에서는 시시했지만 바깥으로는 세자가 미쳤다는 소문이 삽시간에 퍼져나가며 나라 전체를 불안에 휩싸이게 했죠. 이러한 혼돈 속에서 세자를 둘러싼 정치적 압박은 더욱 거세졌습니다. 노론과 소론의 오랜 당쟁은 세자의 불안정한 상태를 더욱 부추기는 불씨가 되었고 결국 걷잡을 수 없는 파국을 향해 치닫게 되죠. 그러던 어느 날 한 사건이 모든 것을 폭발시키는 도화선이 됩니다. 바로 나경원의 고변이었죠. 나경원이라는 인물은 본래 평범한 나인이었지만 세자의 비행을 낱낱이 고발하는 상소문을 영조에게 올립니다. 그 내용은 충격적이었어요. 세자가 궁녀를 살해하고 심지어는 무당을 불러 굿을하는 등 왕실의 법도를 어긴 폐륜적인 행동들을 서슴지 않았다는 고변이었죠. 자식의 기행을 이미 알고 있었던 영조였지만 이러한 공식적인 고변은 그에게 엄청난 충격과 고뇌를 안겨주었을 겁니다. 아들이 왕실의 근본을 흔들고 있다는 사실은 단순히 부자간의 문제를 넘어 왕조 전체의 존망이 걸린 중대한 사안이었으니까요. 영조는 깊은 슬픔과 분노, 그리고 왕으로서의 책임감 사이에서 고통스러워했을 겁니다. 수십 년간 쌓아올린 왕권과 왕실의 권위를 한순간에 무너뜨릴 수도 있는 상황 앞에서 그는 피눈물을 머금고 잔인한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었을까요? 백성들에게는 왕실의 권위가 땅에 떨어지는 것을 막아야 했고 조정 대신들에게는 흔들림 없는 왕의 모습을 보여주어야 했습니다. 그 모든 압박 속에서 영조는 결국 세자를 폐서인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게 하라는 비통한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 비극적인 명령이 내려진 날 조선 역사상 가장 참혹한 사건 중 하나인 이모화변이 시작됩니다. 영조는 세자에게 자결을 명했지만 세자가 이를 따르지 않자 결국 뒤주 속에 가두라는 지시를 내리게 되죠. 쌀을 보관하는 뒤주, 그 좁고 어두운 공간에 한나라의 세자가 갇히는 기막힌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 여름의 뜨거운 햇볕 아래 뒤주에 갇힌 세자는 8일 동안 고통 속에서 절규하며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 끔찍한 시간 동안 궁궐은 깊은 침묵에 잠겼을 겁니다. 뒤주 주변에는 감히 누구도 다가가지 못했을 테고 영조 또한 자신의 처소에서 아들의 마지막을 듣지 않으려 애썼을까요? 아버지의 손에 의해 죽어가는 아들의 비명, 그리고 그 비명을 외면해야만 했던 아버지의 고뇌가 엇갈리는 순간이었죠. 이 순간 영조와 사도세자의 관계는 돌이킬 수 없는 파국을 맞이하게 됩니다. 왕권 유지를 위해 아들을 버릴 수밖에 없었던 아버지, 그리고 아버지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해 결국 비참한 최후를 맞이한 아들. 이들의 비극은 단순한 부자 갈등을 넘어 조선 왕조 500년 역사상 가장 아프고 슬픈 기억으로 남게 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